안녕하십니까. 지난 25일 작고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이 시간에는 선영에서 아마 장례 절차를 밟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작고하고 나서 국내외에서 그가 위대한 경영가였다라고 하는 칭송이 이어지고 새삼스럽게 그의 큰 발자취를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92년에 신경영을 선포하면서 유명한 어록을 남겼죠.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 모든 것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그 뒤에 애니콜 핸드폰이 그게 불실하다, 기능이 미비하다, 이런 물건을 어떻게 우리가 팔면서 소비자들에게 이걸 사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약 그 당시 금액으로 500억 원어치의 핸드폰을 모아가지고 이를 불태우는 장면까지 우리가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95년에 정치는 사류, 행정은 삼류, 기업은 이류라고 갈파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 시대인데 그 정권 실세들이 그 말을 두고 상당히 분노했다라고 하는 뒷담화가 있을 정도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삼성전자를 세계적 기업으로 우뚝 세웠고 그것은 오늘 현재로 통계상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출고 그리고 법인세 납세 실적에 있어서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이 약 20% 내외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2000년 초까지 세계 전자시장을 제압하고 있었던 일본, 소니, 도시바, 내셔널 등 반도체, 핸드폰, 가전제품 등에서 완전히 일본을 제압해 버렸습니다. 제가 82년에 성지순례 때문에 덴마크의 코펜하겐을 들른 일이 있는데 그 짬이 나서 그 중심가에 이 전자상가를 둘러보게 됐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한국 제품이 있는가 하고 유심히 살폈는데 저 구석에 텔레비전 2개, 구형 텔레비전 2개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형국으로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하다. 이걸 보고 저는 절망과 좌절감을 느끼고 내가 단돈 1불이라도 이번 여행에서는 외국 상품 절대 사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감상을 가졌던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그 전자가게에는 80%가 전부 일제고 20% 정도가 미제가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계시장을 이건희 회장은 완전히 제압하고 압도해버리고 일본을 그 분야에 있어서 일본을 극복해버렸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고 민족 감정에 자극해가지고 제가 보기엔 터무니없는 일로 죽창 부대를 만들어서 토착 왜구를 무찔러야 된다. 무슨 대법원 진용 판결을 용인하는 자는 매국노고 친일파다. 말로 친일하고 반일해. 이건희 회장은 묵묵히 그의 기업을 통해서 일본을 제압했다. 이거야말로 그 길이지요. 말로 무슨 죽창부대를 만든다. 그 말을 쏟아낸 이 정권의 실세들은 이번에 이건희 회장의 죽음을 맞이해가지고 깊고 깊은 반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95년에 정치가 사료라고 말하게 된 그 동기는 그 무렵에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의 산업시사를 한 바가 있는데 강택민 주석 시대입니다. 이 중국은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걸쳐가지고 이미 95년 그 무렵에는 중국 전역에 10개의 기초산업연구단지를 조성을 하고 10만 명의 석박사 해외에서 공부한 중국인들을 아주 우대해가지고 귀국시키는 그런 일련의 작업을 하면서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하고 있는 것을 이건희 회장가 목도한 것입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반도체 공장 짓는데 도대체 도장이 1000개가 필요하다. 그리고 반도체 공장에 고압 전선을 연결하는데 2, 3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대비해 가지고 개탄해서 정치는 사류고 행정은 삼류다. 정치는 정권을 잡은 측에서는 그 실세들이 초기에 재벌을 구박해가 어쩔 수 없이 화합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유착하게 되고, 그럼 또 다시 정권이 넘어가고 나면 새로운 정권에서는 너희들은 앞에 정권하고 유착한 적폐 세력이지 이렇게 몰아세우니까 또 어쩔 수 없이 타협 화해하고 또 유착하고, 이것이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이 현상을 정치는 사류고 행정은 삼류라고 개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찬종이 네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 저는 공교롭게도 정치에 발을 디딘 이후에 제가 속하는 이 교섭단체나 정당에서 늘 비주류로 있었어요. 비주류로 찬밥 신세로 지냈기 때문에 주류 실세들이 어떻게 움직인다 하는 걸, 그걸 어깨너머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걸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저의 이런 견해에 대부분 동의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정치가 사류다, 행정가 삼류다라고 실토하고 억울해하면서 한 말의 의미를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별 변화가 없으니까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정치가 사류라고 갈파하고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물론 이건희 회장은 기업가로서, 기업 총수로서 그런 안목으로 정치를 바라다 봤겠습니다만, 정치의 현장에 몸을 담고 있던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와 다른 각도로 보더라도 이 정치는 사류다. 그럼 25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2020년 이 시점에 이 정치는 사류에서 삼류가 되고, 삼류에서 이류로 되고, 그리고 인류로 될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올시다. 이건희 회장이 말했던 그 사류보다도 권외로 밀려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품평할 가치가 없는 수준으로 한국 정치는 아주 전락해 있다.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거 아닙니까?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공약할 때 다 좋은 공약을 했는데, 그런데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국회와 정당을 보십시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 국회의원의 자율권, 헌법 46조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건 갈수록 악화돼 갖고 정당의 부속품, 그리고 정당은 청와대 하청기관, 그리고 정당에 관한 헌법 8조 조항, 정당은 국민의 정치사를 수렴하는 필요적 조직에 의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것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공청도 상향식으로 결정돼야 된다. 이거 갈수록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실세들이 휘두르고, 그리고 정당과 그 소속 국회의원은 청와대 하청기관이 되고, 내각도 청와대의 하부기관화 돼가지고 국무위원도 청와대를 바라보고 쪽도 못 쓰는 상태는 더욱 악화돼 가고 있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 지금 3년 반을 넘기고 그의 임기가 1년 3개월 정도 남은 이 시점에 이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어요. 만일 오늘 이건희 회장이 한국 정치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아마 5류나 6류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95년에 이건희 회장이 정치는 사류라고 했을 때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그 말에 감동을 느낀 것이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지적했다. 그 무렵에 저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실과 타협해야 되고, 그것은 결국 당파 싸움 현장에 뛰어들어야 되고, 정치 자금을 마련해야 되고, 권모술수를 써야 되고, 사람 빼가기에 몸을 던져야 되고, 이런 더러운 정치판에 내 꿈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저는 좌절하고 저의 꿈을 접고 말았습니다. 벌써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 눈으로는 조금도 사료 정치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인가? 정치인들, 정당인들, 국회의원들의 책임인가? 그들이 일차적 책임이 있지요. 그러나 근원적 책임은 국민은 우리들에게 있다. 이렇게 우리가 자각했을 때 정치는 발전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사료, 오류로 망가뜨려 놨다. 그럼 국민 우리가 책임을 느껴야죠.
저는 공교롭게도 생전에 이건희 회장하고는 단 한 번도 조우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큰 족적, 정치는 사료라고 하는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그의 안장식이 아마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명복을 빌고 그가 한 말 중에 우리 국민들이 크게 자각하고 받아들여야 할 부분,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 되었으면 합니다.